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보복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보복위원장은 조금 어감이 그 말을 되게 싫어요, 저희. 아 진짜?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보복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라고 해요. 보건복지위원회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복지위원회라고. 복지위원회. 아 줄임말이 복지위원회예요? 보복위원회면 왠지 킬러들. 보복위원회는 죄송해요. 조금 이상한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싫어요. 보복위원들 죄송합니다. 근데 기자들은 이제 보복이라고 불렀거든요. 맞아요. 보복이라고 부르시는 건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명칭 쓰지 싫어한다. 말자. 복지위원회로 복지위원회로 해달라. 하자. 알겠습니다. 예, 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근데 복지위원장보다는 무슨 그 내란 이후에 법률 거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예. 저희 당에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예.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이 판에 왜 보복위원장이 국방위도 아니고 법사위도 아니고 행안위도 아닌데 왜? 왜? 아니 이 판이니까 보복위원장이 열심히 해야지. 보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유, 저 상큼한 출발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의원님 저기 옷이 너무 화사하시네. 네. 이제 조금씩 벚꽃 앞으로 칼라네.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도 조금씩 풀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신다. 당장 근데. 잘 어울리죠.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재 결정이 그런 신호탄이라고 좀 보는데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우울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옷이라도 좀 산뜻하게 입었습니다.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사모님 센스가. 아니 저 의원님이 본인이 고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그렇구나. 와이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 피와 살이 되는 광고 소개하고 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비교원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가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계속 쓰고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하겠다 하시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그동안 단 한 건의 보안 사고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렇게 되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금 사은품 혜택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신규 가입했는데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이걸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넷 바꿀 때 안 되셨어요? 저요? 네. 여러 가지 상품이 좀 묶여 있어가지고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인터넷 비교원 한번 바꾸실 때 네, 참고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을 위해서는 모션 의원 같은 광고를 갖고 와야 된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휴원스 두뇌엔 PS 진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대화하는데 단어가 안 떠올라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최근에 인지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 방향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 또는 따로 살고 계시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이제는 휴온스 두뇌엔 PS 진코가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멍한 하루에서 집중되는 하루로 이젠 똑부러진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포스파티딜세린 이게 PS라고 통상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뇌
뇌 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두 28kg에 겨우 0.002%만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료라고 합니다. 식약처 인증 최대 섭취량이 300mg 고함량으로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은행잎 추출물 징코 그리고 항산화 대표 주자인 비타민 E까지 더해서 3중으로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매자분께서 올려주신 최근 리뷰 있는데요. 한 달 동안 꼬박꼬박 먹어보니 단어 생각나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있으시고요. 어머니 선물로 구매했는데 목 넘김이 불편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목 넘김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현재 3박스 구매하시면 2박스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웰스앤헬스 검색하셔서 휴온스 PS 포스파티딜세린 징코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휴온스 PS 포스파티딜세린 징코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드시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 장기는 이제 다 대체가 될 텐데 마지막까지 남는 게 뇌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뇌 건강만 잘 지키면 앞으로 뭐 몇 살까지 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펼쳐질 텐데 이게 예전만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진짜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맞아요. 때가 그럴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 잘 알아. 예. 친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의원님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뷰를 잠깐 하고 왔는데 오히려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과로다. 과로에 의해 좀 쉬셔야 돼요. 따님하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디어 받았어요. 주민의 헌법. 이것도 광고해 주신 거예요? 주민의 헌법.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 주민의 헌법. 법알못도 쉽게 이해하는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헌법. 박주민 의원께서 쓰셨어요. 주민의 헌법. 제가 지역 주민분들 대상으로 헌법 강의했던 걸 풀어서 만든 책이고요. 이번에 이제 내란이 터지면서 개정 증보판을 냈습니다. 지금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꽤 잘 팔리고 있어요. 6위라면서요? 6위, 5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치 사회 분야. 정치 사회 분야 1위. 제 앞에 몇 명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 책이 3권이나 있어요. 3권이나? 3권 있고 되게 독특한 게 헌재에서 펴낸 윤석열 탄핵 결정문이 2위 하고 있어요. 그걸 책으로 냈거든요. 100몇십 페이지짜리. 어디서 벌써 그걸 책으로 출판사 대단하다. 헌재에서 출판했는데 교보 그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2위를 2주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워낙 문장이 쉽고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남겨야 된다. 아마 헌법재판소가 출간한 책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낼 걸 그냥 출력해가지고 그냥 약간 해제 달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책 3권하고 그 헌재 결정문 하나 4권을 제외하면 지금 1, 2위 하고 있대요. 제가 그러네요. 5등, 6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간 주민의 헌법 주말에 제가 읽고 독후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독특하지 않아요? 헌재 결정문을 그게 책으로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그거를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사서 보신다는 게. 그래서 의원님이 약간 해제를 좀 달아서 책을 하나 내세요. 결정문 해제. 하나 내십시오. 이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부분 이렇게 보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을 좀 달아가지고. 주석을 좀 다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책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형사소송법까지도 막 공부하게 됐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헌법, 형소법 시험 치면 자기 나라 법 갖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 나올 거예요. 진짜. 맞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내란이 참 종식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가요? 아니 지금 공수처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후보로 나오시면서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좀 강화해서 수사기관들을 좀 견제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범위에 대해서 뭐 내란죄를 넣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요.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번 내란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한 거는
체포 말고 없지 않냐. 1년에 200억.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1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데 또 더 큰 권한을 주면 일을 할까? 근데 이 이야기를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4+1 협상하면서 공수처를 탄생시킨 그 협상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만들어질 때부터 너무 작게 만들어졌어요. 검사 25명.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과거에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기구도 사실은 충분한 인력을 주고 조사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아주 작게 만들어서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오히려 세금 도둑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만들었으니까 인건비는 줘야지. 근데 그렇죠.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규모나 기반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세금 낭비거든요. 공수처를 처음에 만들 때 4+1 협상할 때 사실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쪽은 우리 민주당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4개 작은 정당들도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일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고 하나마나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네. 그러면 공수처도 지금까지는 세금 도둑이었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금값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 있었지만 형사 관련된 전자 시스템 있어요. 킥스라고. 거기에 연결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검찰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터잡기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검찰의 그 수사권을 없앤다.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 어떻게 둘 거냐. 근데 지금 공수처는 지금 과천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사 25명이 아니고 뭐 300명으로 키운다? 근데 여전히 서울 근처에 있는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공수처로 조직을 확대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공수처 검사라는 게 한 번 임용이 되면 임기가 보장되고 뭐 재계약 안 되더라도 몇 년 편하게 있다가 그냥 가버려서 딴 변호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딴 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른바 뭐가 이게 페널티가 주어지는 구조가 돼야 밤을 새서라도 수사도 하고 사건도 띄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맞아요. 1년에 200억씩 쓰면서 솔직히 1년에 사건 몇 건 처리해요. 이런 구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공수처를 수사 범위를 더 늘려서 공직자의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적어도 전국에 5개 정도를 둔다든지 아니면 공수처 검사가 웬만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지는 재임용의 확률을 훨씬 높여놓고 평가가 안 좋은 그러니까 근무 평가가 안 좋으면 확실하게 잘라내는 구조로 긴장감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설계를 해야지 안 그러면 효율성이 안 나오죠. 맞아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얘기하셨던 그 재임용 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서 한 번 하고 어차피 많은 건데 뭐 이런 구조였어요 공수처. 그래서 그런 부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였기보다는 적어도 몇 군데 정도는 나눠져서 수사기관들을 감시하고 또 수사기관은 또 공수처를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다. 뭐 수사기관도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고.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거예요.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를 우리 이재명 대표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윤석열.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기관을 다양화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요. 말만 하고.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을 사람은 없다. 옛날부터 안 들었죠 뭐.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재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부, 지규현 재판부가 다음 주 월요일 공판부터는 촬영 허가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본 재판 시작되기 전에 이제 피고인 윤석열 착석해 있는 사진 정도는 찍고 영상 촬영은 할 수 있게 이제 허락을 한 건데 박지훈 변호사 있잖아요. 박지훈? 좀 친한데
앞으로는 일반 재판하듯이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변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직위원 재판부가 공소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뭐 하여튼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이 이제 구속에 대한 취소를 한다든지 몇 번의 결정으로 특혜성 시비가 네. 일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는 얘기를 진짜 직위원은 후회죠? 법원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던데 봐야죠. 봐야 네. 되고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보통 피고인처럼 맨 앞줄에 앉힐까? 지금은 뒤쪽에 뒷줄에 앉혔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맨 앞줄에 앉힐까? 사실 맨 앞줄에 앉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피고인의 표정도 봐야 되거든요, 판사가. 네. 증인 신문을 할 때라든지 증거 조사할 때 피고인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걸 다 봐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숨겨놨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봐줄 결심을 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법원 내에서 직원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전에 들리는데 네, 그거조차도 페인트일 수 있죠. 소위 말하는 뺑낄 수 있죠. 야 판사가 그런 걸로 뺑기치면 안 되는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뭐 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이용도 그런 예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기억이 없어요. 네. 그렇게 들어갔던 피고인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은 바로 잡혀야 되고 무엇보다도 뭐 사진 촬영을 허가한 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이게 일주일에 재판 한 번에 갖고는 안 돼요. 언제 끝나 이래 갖고. 맞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 2회 재판을 할 수 있게 조금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정신 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들은 얘기가 당황하고 있다. 본인이. 직위원 판사가. 네.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세상에. 그 몰랐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지. 모르는 게 이상한 건데. 모르는 게 정말 비정상이죠. 근데 하여튼 조금 그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글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 2회 이상의 재판으로 이 심리를 빨리 끝내는 거를 해야 된다. 이게 3월 7일 날 구속 취소만 안 했어도 구속 기간 안에 당연히 끝나는 그러니까요. 게 전제로 해서 맞아요. 진행되고 그렇죠. 뭐 늦어도 뭐 5월, 6월까지는 나올 수도 있었던 재판인데 네. 이 불구속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는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게 지금 김용남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나머지 내란 종사자들은 구속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재판 속도가 빠릅니다. 6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는 불구속이야. 그럼 본인은 방어권 행사한답시고 1년 2년 끌겠죠. 그러니까 종사자들은 다 1심 나오고 2심 나오는데 이 사람은 1심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직위원 바보죠. 말이 안 아무 돼요.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굉장히 생각을 오히려 많이 했든지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나쁜 생각. 나쁜 생각. 야 이렇게 봐줘야지라고 네.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아니, 한 어떻게 이건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내란 종사자들은 다 결론이 나오는데 우두머리만 질질 끌고. 황당하죠. 황당해. 네.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직위원 재판부를 좀 뭐 감시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뭐 그렇게 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아니 뭐 지금 뭐 재판부 교체나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정기 인사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안 되는 2월 거죠. 아닌가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리고 본인이 뭐 기피나 회피 신청 안 하는데. 할 테고 사건 관계자들이.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 무슨 얘기인지 뭐에 모르겠네.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재판 받는데 뭐 이런 사진을 찍는 거? 그렇죠.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앞에 세워서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여론 재판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특수부 재판들, 특수부 검사들이? 네. 근데 지금 맨날 티타임 가지면서 한동훈도 잘했던 게 맨날 기자들 티타임에서 하나씩 흘려주면서 써라고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특수부 검사들? 다 잊었나 봐요. 자기들의 과거는 다 있고 지금은 자신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의견서 내서 법률적으로 아니 지금 뭐 여당도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중에 하나도 검찰 수사를 받고 났더니 검찰 출신인데 검찰 개혁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 네. 누구예요? 예? 성이 기억으로 시작해.
아, 권성동이구나. 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좀 이따 그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2차 공판에도 이제 조성현 단장 그리고 이제 김형기 대대장 두 사람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윤석열 측에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피고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거는 할까요? 내가 언제? 근데 그 사실은 직접 통화하거나 직접 지시를 받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 이제 대대장급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소속된 그 부대의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어서 피고인의 직접 신문은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에요. 네. 근데 모르지 또 뭐 지규현 판사가 또 하라고 허락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부적절하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 사실상 관계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상급자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외우게 하거든요. 직속 상관들. 네. 그 최종 정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 그 사람이 신문을 한다. 예. 그럼 이게 좀 이상하겠죠.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라는 게 아무리 공개 재판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규현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거 하겠다고 나서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걱정해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 근데 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거죠. 논리적으로는 뭐 피고인 직접 신문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네. 변호인 정도가 그냥 물으면 되는 거고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냐? 네. 그러면 윤석열은 아니거든요. 자기 소속 부대장의 지시를 받은 거니까 뭐 딱히 반대 신문을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모르죠. 뭐 워낙 비법률적 주장도 많이 나오고 아니 뭐 오죽하면 지명이 아니고 발표였다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뭐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기괴한 논리. 이것도 어느 대형 로펌에서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 로펌도 머리를 싸맸었을 거예요. 근데 뭐 할까?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예, 이건 100%인데 100% 그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각하로 어떻게든 빠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의견서도 막판에 내고. 아유, 진짜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참 찌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옛날처럼 이런 게 감춰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언론 통제가 되고 뭐 이러니까 대충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도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더 망신당해요. 이제 그런 식의 택을 짜면 더 망신만 당하는데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지난 재판에서 93분 동안 혼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럴까요? 다음 주 월요일 재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태도가 크게 변하진 않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딱 기선을 제압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아, 더 이상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딱 해줘야 돼요. 네. 예. 아니 어느 형사 피고인이 그것도 내란 수개 따위가 네. 93분 동안 지가 떠들고 있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그게 이제 결심하는 날. 그죠. 그렇죠.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줄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 최후 진술이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죠. 근데 보통 사건에 있어서는 그거 많이 들어줘 봤자 5분 10분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최후 진술도 아니고 네. 공판 준비기를 거치고 이제 첫 공판이라 피고인의 역할이 그렇게 없는 재판 날짜란 말이에요. 재판 네. 기일인데 거기서 막 1시간 반을 그냥 혼자 떠들게 놔두는 건 그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겁니다. 중간에 네. 개입을 했어야죠. 네. 나중에 재판 마무리할 때 최후 진술 시간 충분히 드리겠다. 네. 그때 얘기해라. 그리고 개입을 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도 되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지만 네. 과정도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온갖 특혜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러다가 공소기각으로 빼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러다가 또 네. 유죄에 선고하면 저쪽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니야. 네. 뭐야 이거 도대체 너 여론에 밀려서 그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정확하게 여론 딱딱딱 재판이었다. 진행을 해야 네.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어느 쪽에서든. 그러니까 이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이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 혼자서 다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부니까?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법원에 내에 있는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많이 묻긴 물었대요. 지기현 판사가 형 어떻게 해? 나 이거 나 이럴 줄 이거 몰랐어.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많이 묻긴 물었대요. 아니 근데 워낙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수통에 뭐 술 담아서 먹었다면서요. 그걸로 유명하던데. 환장 먹었어 진짜. 근데 하여튼 그래서 위에서 조언을 준 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형한테 물어봐야지. 시킨 사람한테. 진짜. 그럼 이거 진짜 한심한 거 아닙니까? 얘기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얘기 유사한 얘기가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김승원 의원도 막 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후배인데 좀 놀랍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너무 그럼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자기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소송 지휘권조차도 제대로 쓰지 않은 판사.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대통령 앞이라. 아니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그 다른 사건과 달리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소 재판하듯이 하면 돼요. 아니 법 앞에 평등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야. 그러니까요. 그럼 딴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그냥 평소 재판하던 그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형사 피고인들이 다 자기 사건 지기현 판사한테 가길 원하는 거예요. 나도 한 90분 얘기해야지. 막 이러면서 90분 얘기하고 저도 비공개를 해주세요. 이러고 저도 지하주차장 막 이러면서 사진 못 찍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개입하면 아니 그때는 나더니 왜 막아요 나는. 왜 안 돼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해가지고 구속 취소 요청하듯이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쪽 걸리면 나도 구속 취소해주세요. 시간으로 계산해 주세요. 그렇지 시간으로 계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김영훈 전 장관이 했는데 안 통했잖아. 이미 안 통했잖아. 넌 빼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야. 빼고 이제 이런 조치를 받은 거여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게 큰일인 것 같습니다. 사법 체계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그러니까 손대는 것마다 다 망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도 난장판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한덕수 총리가 방금 전에 이제 뭐 밭글 형태로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출마 확정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거라서 나온다. 한덕수 출마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출마 준비는 끝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냈다. 출마 준비를 끝냈더라도 스위치를 누르냐 마냐는 본인 판단이잖아요. 그쵸.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두 번째는 여론조사. 두 번째는 방탄복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왜냐하면 내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대선 후보로 일단 뛰게 되면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탄. 반면에 아까 잠깐 의원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갑자기 무슨 명분으로 그만두고 나오지? 명분. 약간 요런 거. 그래서 최종적인 버튼은 그 두 개 사이에 무게를 좀 재다가 할 건데 저는 현재로서는 나온다. 왜냐면 방탄복도 필요하고. 나온다 몇 %? 나온다 60%. 60%. 그 박수영 의원은 65%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보시네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못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지금 탄핵 마려운 상황인데. 야, 때려봐. 때려. 왜 안 때려? 그렇잖아요.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줘야 그걸 핑계 삼아 자진 사퇴하고 출마할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스스로 뜬금없이 갑자기 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안 할래요. 그리고 출마할래요 해야 되는데 출마 명분을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그리고
8년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본격적으로 선거 행보를 하자마자 2주를 못 버티고 그렇죠. 드랍했는데 예. 지금 구 여권 내에서 뭐 1등 하는 거지. 통틀어서 정치권의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네. 1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잘해야 2등, 3등인데 네. 이 상황에서 출마를 한다? 더군다나 지금 국힘 경선에는 참여를 못하니까 무소속 형태로 출마를 해서 나중에 뭐 단일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당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오. 홍준표 시장이요. 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분은 아니지만 네. 전투력은 있어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예. 그 홍준표 당 후보가 되는 순간에 거기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홍준표를 꺾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비킨다는 거죠. 절대 안 시장이 비키죠.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럼 예. 그래서 김문수가 돼야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나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미국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서 트럼프랑 사진 찍고 와가지고 내가 통상 문제를 해결했다. 미국에 누가 아는 사람 없지 않냐. 나는 통상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고 이 위기에 대한민국 통상하고 경제 전문가로 뭘 했는데 윤석열 3년 동안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통상에서 성과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자기가 능력이 다시 확 발현되는 거예요. 뭐 약이라도 드셨나 뭔가 갑자기 막 파워가 솟구치는 거예요. 시금치 먹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트럼프하고 사진 찍고 오면 스탑 더 스틸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스탑 더 그쵸. 스틸이 트럼프가 원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행보고요. 네.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예. 키싱 마이 에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빨리 협상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예. 싶다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거의 호구로 판단한 거 그러니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는 예. 입장에서는. 한국을 한덕수. 한덕수를. 얘는 뭐 내가 좀 뭐 해주면 예. 대통령 너 할 거냐 요거 또 정치용으로. 뿜뿜이에요. 네. 뿜뿜. 네. 네, 빨리. 네가 나한테 확실하게 잡혀주면 내가 말 한마디다 서비스 해줄게. 네. 예전에 윤석열 와서 노래 바이든 앞에서 네, 노래 네. 부르고 간 것처럼 나 네. 노래 두 곡. 두고 불러. 내가 옆에 박수 해줄게. 아! 그리고 다 빼먹으려고 한다. 아니 왜 만나고 빨리 만나고 싶다가 그러니까. 무슨 막 예. 좋아해서? 예.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미국을 활용하면 중도 표심이 좀 움직이겠습니까? 트럼프랑 사진 찍고 내가 미국이 인정하는 후보. 그러면 글쎄. 보수 표심이 좀 중도 보수. 그 광화문 집회 나오는 분들한테는 소구력이 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안 가는 게 맞죠. 안 만나 되도록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야지. 네. 아니, 그리고 시간 좀 끌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사실.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한 달 이상의 여유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 협상은. 일본하고 어떻게 하냐, 뭐 적어도 G20 주요 국가하고의 협상 결과를 보고 야 거기서 유리한 점만 따서 그쵸. 여기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린 이렇게 해줘 해갖고 제일 마지막에 협상을 해야 그나마 그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독불장군 스타일이기는 합니다만 저 정도로 적을 많이 만들어 갖고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협상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방침 자체가 못 버티고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미국 내에서도 적이 너무 많이 맞아요. 생겼어요. 맞아요. 이제는 제롬 파월도 이제 은근히 대통령 까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위원장, 예. 페드 위원장도 지금 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층,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슈퍼 리치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도 인터뷰를 빌려서 이제 트럼프 이거는
잘못 판단했다. 이거 틀렸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덜썩 만나갖고 덜컥 합의해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는데 맞아요. 어떻게든 이건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덕수 변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뭐 민주당은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44%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9 많이 떨어졌어요. 안철수 8, 이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갤럽 조사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재명 38, 홍준표 7, 한덕수 7, 김문수 7, 3인이 똑같이 7입니다. 한동훈 6, 이준석 2, 기타 7, 의견 유보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도만 놓고 보면 중도에서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중도에서 40이고요. 홍준표가 6, 그리고 한덕수가 4, 김문수 4, 한동훈 5, 이준석 2, 기타 7, 뭐 없음 3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예상대로 흘러간다.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되게 세게 나오는데. 아니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친윤 쪽에서 이 판을 안 흔들었으면 김문수 전 장관이 1등 했을 거예요. 근데 세게 흔들었잖아요. 네. 한덕수 출마론 뭐 대망론을 띄우고 김문수 김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전 장관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거든요. 네. 이게 판을 흔들면 바뀌잖아 이게. 그러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우리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만 홍준표 전 시장의 전투력이 이럴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와 있고 예. 한덕수 전 총리는 글쎄 최종적으로 저는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네. 국민의힘은 최악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뜨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1등하는 사람이 최종 후보가 아닐 거야,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퍼지니까 관심이 네.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 마지막에 단일화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띄운다. 근데 한덕수가 덜컥 드랍해버려. 예. 그러면 경선 열기도 식은 상태에서 거기서 1등 해봤자 이미 잘 쳐다보지도 않던 상태에서 본선에서 그냥 한덕수는 빠지고 국힘 최종 주자가 붙어 처음 안 그래도 불리한 판인데 더 벌어지는 거지. 더 벌어져 이게. 벌어진다. 그래서 네. 이 친윤계 의원들이나 하여튼 뭐 그 예. 뒤에 있는 사람들 예.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머리가 나쁘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네.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신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홍준표 전 시장님 높게 나온 거 혹시 뒤에 또 명 계신 거 아니죠? 보성에서 나오셨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결선 2인전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명은 움직이겠다. 네, 명태균 씨가. 근데 네. 이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를 좀 띄우는 바람에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졌어요. 저만 해도 이제 잘 안 보게 돼요. 네. 어차피 진짜 누가 라운드는 따로 있을 텐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관심이 뚝 네. 떨어져서 뭐 저도 어저께 인터뷰하는데 뭐 국민의힘 뭐 지지율 물어보길래 제가 뉴스를 안 본 지가 좀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가 한덕수마저도 안 나온다. 네. 야 그러면 진짜 최악이죠. 최악인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38로 앞서는데 여기서 40에서 50 이렇게 쭉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할 만한 구도라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아니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찌 됐든 대선이라는 선거를 보면 과거에도 굉장히 변수와 그 이런 것들이 많았던 선거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엄청난 득표를 가지고 당선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자, 대선 결과 기대 갤럽 조사인데요. 민주당 후보 당선 45, 국민의힘 후보 당선 32, 그 외에 정당 후보 6, 유보 18% 이렇게 나왔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평가 긍정 41, 부정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NBS 조사에서는 66%가 저 출마하는 거 부적절하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뭐 경제 관련된 내용이어서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출마하기에는 악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헌재 결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마 결행을 할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여쭤볼게요. 윤 어게인 신당 해프닝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아이고 저는 관심 없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 마디 했는데 이분들이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잖아요. 대리인이었잖아요. 윤석열 측. 결정문도 안 읽어봤나 봐요. 그 결정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어게인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란을 어게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헌정질서 파괴를 어게인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보기 진짜 생각 없는 분들이고 방송이어서 아까는 말 못했는데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윤석열 신당이었어요. 그랬다가 윤 어게인 신당으로 갑자기 바꾸고 이것도 단톡방에 400명 기자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무조건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빗발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단톡방을 폭파하고 다시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을 쓰잖아요. 이제 거기에 주고 이제 들어와라 뭐 이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어게인 신당은 그 정당 말고 윤석열 그 그림 걸어놓는 신당 있잖아요. 신당. 그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거는 몇 사람 찾아와서 시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도 돈이라도 좀 꽂아놓고. 그게 성공 확률이 높지 정당 쪽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창당까지 못 가요. 바로 위원정당으로 해산될 거예요. 창당하더라도. 아니 뭘 어게인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게인하겠다는 거예요. 내란 어게인. 저는 사실은 윤 어게인 사람들이 외치길래 윤 어게인 투 프리즌이 생략된 건 줄 알았어. 투 프리즌. 당연히 감옥으로 다시 가야죠. 근데 윤 어게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그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 동향은 매우 외로워한다. 내가 아크로비스타 갔더니 아무도 안 찾아온다. 다들 배신자다. 막 이러고 있다는. 그래서 쇼핑몰 돌아다니나? 그걸 기대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왜 나를 안 찾아오냐? 아니 한두 번 갔으면 됐지. 무슨 아침부터 아련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맞아요. 기대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사실은.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그날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때 꽃다발 건넨 사람이 김태호 1처장의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플랜카드 걸었던 것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철거가 되고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너무 싫은 거 아닌가. 그렇죠. 경호 인력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을걸요 지금.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경호라는 걸 하려면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얼마나 없죠. 없죠. 얼마나 불편을 지금 끼치고 있겠어요. 평생 민폐인데 또 민폐를.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 양평에 비어 있는 전원주택 많은데 왜 그런데 양평에 지금 도로도 닦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놓는다는 거잖아. 종점 변경해가지고. 거기 가서 칠면조하고 놀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의원님들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법사위 오래 하셨으니까 의원님은 그 교정본부장이 법사위에 와서 윤석열의 그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했다고 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돌아온 거죠. 탄핵에서 돌아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상당히 큰 소리가 나도록 그 갈등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사표내 버렸잖아요. 그 이거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출국 금지라고 하는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정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런 사실을 오픈했다. 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진짜 욕을 먹어야 되지만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일을 출국 금지 됐는데 이게 뭔 문제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요. 제가 네. 보기에는 어떤 공적인 이익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아니라 사적 관계, 사적 이익, 네. 뭐 사적 친분 네. 이런 것들만 지금 눈에 보이나 봐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어떤 기자나 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살짝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국회 답변 맞아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회 답변을 그럼 거짓말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갖고 화를 내고 결국엔 사표 쓰게 만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온통 이상한 사람 천재예요. 이상한 사람 지금. 많아요. 한독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난 지명한 바가 없다. 본인이 그러니까. 정말 고민 끝에 지명했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예, 말로 자기 말로 얘기했잖아요. 지명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자기는 헌재 결정 안 따르면서 국민들 보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진짜.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이 네. 초기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기가 안 꺾였어요. 기가. 예. 그리고 다 자기 자리로 원대 복귀를 했잖아요. 차례차례. 맞아요. 물론 그거는 탄핵 재판에 있어서의 입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네.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았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어. 다 맞아요. 각자. 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막 부하 직원 깨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신경질 내고. 맞아요. 아니 사실은 죄인인데. 죄인들인데 그러니까요. 예. 대역 죄인이죠. 옛날로 예, 치면. 그렇죠. 그냥 아이고 부족을 그거 멸할. 잘못했습니다. 그냥 뭐 살려만 주십시오. 해도 현찬을 파네. 예. 지금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기가 안 꺾인 분들이 도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도 있는데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어제 홍준표 후보죠. 그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타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인데 그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죄송하다는 것이 죄송한지 그거 내리시고. 이거는 국민께 너무 죄송한 일 같은데요.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잡지는 마시고요. 아니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 아니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하고는 뉴스타파하고는 네. 안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뉴스타파도 언론사입니다. 언론에 말씀해 주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한 말씀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죠. 지라시지. 다음에 뉴스타파 취재 응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다음에. 어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렇게 하고 그냥 코미디처럼 가버리는데 그 다음날 뉴스타파 질문은 받겠다. 적대적 매체 질문 받겠다. 다만 맨 끝에 해라. 왜냐하면 초반부터 하면은 이게 뭐 파장이라 그랬나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두 정치인의 태도를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저기 의원회관이죠. 의원회관 2층. 예. 세미나실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사실 뭐 뉴스타파라든지 아니면 몇몇 매체들 특히 이제 자기네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매체들에 대한 태도는 초지일관이죠 뭐. 근데 요즘 들어서 매우 더 심해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런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사실은 뭐 각 어떤 사별 입장과 태도와 상관없이 저런 거는 비판을 세게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오늘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죠. 없어요. 그런 것 한겨레 같아요. 경향 그런 것 정도만 같아요. 쓰는 거지. 예전에 이제 전혀.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 얘기했을 그러니까. 때 그때도 조선일보가 왜 더 폐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아무도 취재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몇 매체들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거 취재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 각사의 사정이 있어서요. 그러더라고. 뭐야. 웃기는 짜장들이야 진짜. 아 진짜 황당무계하네. 예. 근데 지금 사실 내란의 동조범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세등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세등등한 상황을 어떻게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예, 기가 안 죽었어요. 네. 수사를 세게 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 나중에 뭐 일단 특검으로 해결해야겠죠. 특검으로 그 예. 부분은. 예.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저 전략으로 나가기로 한 것 같고 본인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은 아예 질문을 안 받거나 회피하는 형태로 네. 나가는 전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는 타겟이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전면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명하겠어요. 네. 팩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시, 네. 거부 이 전략으로 나가기로 한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요새 그 쉬운 말로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트레스를 무지 받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판이 달리 흘러가고 있거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까지만 연출을 하고 네. 그걸 털어내고 본인 위주로 이 판을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됐어. 초반부터. 네. 그러면서 사실은 끌려가는 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윤계 의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윤석열 이제 나는 결별한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개혁파를 뭐 거의 있지도 않지만 뭐 그 선봉에 서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럴 처지가 또 못해. 맞아요. 못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세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회피하고 싶더라도 그냥 거부하고 가든지 아니면 뛰어가는 건 몰라도 네. 이거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거 손목 잡고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를 거 알죠. 네.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못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약간 멘탈이 나가 있어요. 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 원내에서 회의하면 예. 그렇게 화를 많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 권성동. 저쪽 다. 아. 그러니까 왜 그 한남동 집회에 나가고 그래? 그거 나가지 말라니까. 예. 라고 하고 예. 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예. 뭐 상법 개정안이나 뭐 특검법에 네,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예. 태도를 본 뭐 양쪽 다 약간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예. 저런 행동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로지 캠페인의 이슈가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자리에서 뭐 40몇 번은 이재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저 출마 선언인가 하는 거를 이제 텔레비전 보는 뒷모습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정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어떻게 치르느냐인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대선 이후에 2개 정도 또는 많으면 3개 정도로 갈라질 수도 있다. 그 보수가.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팀 정도로 쪼개져가지고 2개 또는 3팀 또는 3개. 로 나눠져가지고 개별 플레이를 하게 될 거다. 그렇죠. 이제 이후에 보수의 뭐 예. 적자는 우리다. 뭐 이러면서. 그 이준석 의원까지 합치는 이제 범보수 연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합쳐서 이길 수 있을 때 합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국힘으로 돌아가서 국힘의 당 대표나 뭐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일단 빅텐트가 안 쳐질 거라고 저는 보고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 내지는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야 그게 가능한데 네.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비호감도나 특히 공포심 네. 혹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을 극도로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얘기할 때도 저 형사재판 잘못돼 갖고 공소기각당하고 검찰은 항소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공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직도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쳐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글쎄요, 다 합쳐봤자 몇 % 나올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종시로의 이전.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세종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당장은 어디로 가요? 당장이요? 네. 이제 6월 3일 날 당선되면 당장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청와대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1번. 네. 그리고 용산은 피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글쎄요. 지금 그런 게 고민이죠.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청와대도 일부 블록은 여전히 비공개로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블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 그러면서 업무는 이제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일부 활용하고 네. 계실 때는 그쪽에 있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용산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네. 예. 근데 용산이 이제 내란의 상징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들어가기 싫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얘기 못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네. 선거 이기는 게 우선인데 네. 나는 뭐 어떡할 거야 나는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예, 어쨌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두 번째 재판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법원이 허용했다. 이상하네. 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어떤 공포심,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래? 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가 커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좀 그 지규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조금 뭐 언론도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치 영역에서도 뭐 판사라고 해서 탄핵 못할 법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게 지금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고 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가 이 역사적인 재판이거든요. 정말 예, 반면교사로 남겨야 되는 재판인데 이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면 진짜 큰일 날 텐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아니면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주민의헌법.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 얘기 할 줄 알고 내가 딱 이게 들으려고 그랬어요.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국민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네. 일부러. 일부러. 저도 끝으로 한마디. 네. 윤어겐 투 프리즌. 야, 의원님 점점 귀여워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네. 네. 아까 뭐 댓글에 보니까, 용남이 형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